자,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의 목적. 자,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뭘까요? 자, 영재원에서는 왜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할까요? 잘 모르는 학생의 영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죠? 잘 모르는 학생의 영재성을 자기소개서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재성 확인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렌줄리의 쇄골이 모양으로 평균 이상의 직장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높은 창의성. 자, 이 부분을 왜 또 말씀드리냐면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평균 이상의 직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다. 높은 창의성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자, 자기소개서에서 하나 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을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영재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인성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면, 그죠?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니까, 예, 인성 부분이 같이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방향을 좀 잡아 가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자, AI와 함께하는 영재교육원 면접 특강이라는 교재가 작년에 출간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영재교원에서 자기소개서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영재성을 확인한다, 인성도 확인한다, 그런 얘기 있었지만, 영재교원에서 자기소개서란 합격을 좌우할 것 같진 않은데, 꼭 제출하래요. 그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합격을 좌우하지 않지만 제출할 서류.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그죠? 너무 잘 쓸 필요도 없고, 너무 못 쓰면 안 되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만 쓰면 돼요. 그죠? 예. 여기에 너무 과한, 것들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으면 돼요. 그죠? 왜? 이걸 합격을 좌우하진 않으니까. 그죠? 자, 핵심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 중요하냐면 합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면접이에요. 자기소개서로 합격을 판단하진 않죠. 결정하진 않지만 최종 면접 때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죠. 그죠?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는 꾸밈없이 진솔하게 작성해야 한다. 거짓이나 과장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꼭 복사본을 챙겨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도 생각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써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자기소개서를 읽는 면접관에게 하나만 어필하면 돼요. 하나만 제대로 어필하면 돼요. 뭐냐면, 뭘 어필하면 될까요? 네. 자신의 강점을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일화나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그리고 높은 과제 집착력 그리고 높은 창의성. 보통 그거를 구체적인 일화로 설명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인성까지. 자, 보통 이거를 뒷받침해 줄 일화는 과학 대회가 많이 있어요. 예. 자, 수상 경력을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근데 최근에 수상 경력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대학 부설은 수상 경력을 쓰면 감점 이렇게 써 있어요. 수상 경력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 경력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재성과 인성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미래의 직업을 생각하고 지원 분야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지원 분야를 결정하고 그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갑자기 미래의 직업을 지원 분야와 같게 좀 이렇게 매칭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간혹 그 자기소개서 뭐 첨삭을 하거나 학생들이 쓴 걸 보면 예, 직업과 지원 분야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직업과 지원 분야를 잘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원 분야를 정하고 직업을 정하는 경우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잘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면접에 질문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미래의 직업을 갖고 싶은 이제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서술하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의 제일 첫 번째, 자,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자. 아까 김도현 님께서 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스토리텔링 기법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파악하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보면 네, 자신의 강점이나 차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에 적당한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장황한 설명을 막 써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일화를 객관적으로, 그죠? 할 수 있게 기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자.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과학이나 수학에 흥미를 느낀 사례와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집안 분위기를 쓰는 것도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재교원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재교원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흐름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 수학이나 과학에 뭐 정보에 관심 있는 분야로 미래에 내 직업에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죠? 요건 꼭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의미 있는 경험과 노력을 적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적자. 자, 여기서 핵심은 자,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과 자신의 노력 중 한두 가지를 골라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계기나 이유를 사례 형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독서나 체험 활동을 제시하거나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경험 또는 수상 경력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다. 그죠? 자, 7번 학업 계획과 진로를 적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솔직히 적자. 자, 학업 계획표를 제출하라는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대학 부설도 있어요. 그죠? 앞으로 어떤 학업 계획이 있는지, 그죠? 자, 영재를 합격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탐구를 하고 싶은지 쓰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면접관들은 이 문항을 통해 지원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정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8번이에요. 그죠? 열정, 노력, 끈기, 몰입도 등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장점을 쓰고, 그죠? 단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단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사례로 적는 거예요. 예. 진짜 뭐 저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고 극복하고 노력했다라는 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같이 써야 돼요. 자, 9번을 봅시다.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자. 예, 이거는 뭐 자신을 잘 압축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목을 붙이면 여기에 창의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 일관성 있게 쓰자. 예,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실성이 있어야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하면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기소개서를 1차로 다 작성을 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샘플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자기소개서 샘플이 필요할까요? 자기소개서가 샘플이 하나 정도는 봐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 봐도 괜찮은데 여러 개 보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 샘플을 보다 보면 읽다 보면 이 문구 괜찮은데 요 내용 괜찮은데 그럼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소개서 쓸 때 그걸 적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 샘플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죠? 그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예. 자기소개 샘플을 읽은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샘플을 읽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쓰다 보면 다 비슷하다는 느낌이 받는 거죠. 샘플을 많이 보다 보면 좋은 내용들을 다 가져다 쓰면 와, 내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자기소개서인데 면접관이 볼 때는 너무 평이한 거야. 여기저기서 썼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네,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안 좋아요.